4.10 하투 첫 번째는 이해운 후보자에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 지역이요, 지금 매우 치열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해운, 하태경 이 두 후보자가 결선 경선을 치렀는데 1차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했던 하태경 후보가 소수점 한 자리 차이로 떨어지고 이해운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해운 후보의 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당 선관위도 당 지도부도 이해운 후보의 공천을 확정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 제가 국내임 당 지도부 관계자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해운, 하태경 이 두 후보자와 관련된 공천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내용 제가 직접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 이해운 후보와 관련된 이른바 경선 논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단톡방에 이해운 후보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해운 후보 지지자 단체방에 지난 4일 이해운 의원이 초대됐어요. 이해운 후보가. 이해운 후보는 직접 5명을 단톡방에 초대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9일 2차 경선을 앞둔 시점에 이해운 후보의 측근인 참여자 A씨가 60대이지만 30대라고 하고 조사에 참여하라. 목소리에 자신이 있으면 20대라고 하면 참여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이른바 오더를 내렸다라는 건데 이것은 공정한 여론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분류된다라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참여자 B씨는요, 전화번호를 공유하면서 여기서 걸려오는 여론조사는 책임 당원이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노하우를 알려줬고 또 다른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여기서 걸려오는 여론조사는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공정한 여론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론조작 의혹이 일었던 단톡방에 이해운 후보 본인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해운 후보는 수십 개인 지지자 단체방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볼 시간과 여유가 없다. 단체방에 내가 있더라도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저런 여론 조작 의혹 행위는 본인과 무관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태경 후보와 이해운 후보의 마지막 결선은 그 차이가 아주 깻잎 반의 반 정도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종의 여론조작 의혹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1차 경선 때는 하태경 후보의 큰 승리였는데 불과 2일 후에 이해운 후보가 49.13, 하태경 후보가 50.87. 아슬아슬하게 하태경 후보가 이겼지만 여성 가점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0.71%포인트 차이로 하태경 후보가 패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의교로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언급했고요. 선관위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면밀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해운 후보가 이제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알 방법도 없었고 그 부정 경선 의혹에서 본인은 이제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단톡방에 본인도 참여를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뭐 어떤 번호는 당원이라고 답해야 된다. 또 어떤 번호는 뭐 그냥 일반 당원이 아니라고 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경선을 할 때 02 뭐 어떤 번호로 시작되는 번호, 02로 시작되는 그런 번호 꼭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것까지는 괜찮죠. 예, 문자로 또 이 번호로 오면 꼭 받고 투표 참여해 주세요 하는 거는 지금 경선 기간 동안에 양당이 무수히 지금 많은 후보들이 그 문자를 보내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번호로 왔을 때 당원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이거는 국민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명백한 부정행위죠, 이거는. 거기에 더해서 나이를 또 속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말 안 되는 거죠. 목소리에 자신 있으면 20대라고 해라. 그렇죠. 그건 진짜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분들만 가능한 건데. 예, 그래서 뭐 나 50대라고 했다 뭐 이런 사람도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들여다보고 예. 있는 것 같고요. 0.73%가 대선 득표율 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0.71%로 패했는데 하태경 의원 말에 따르면 한 3표 정도 또 많게는 뭐 7표 정도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표 차이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나이 속인 사람 2명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이거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서울시 선관위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시 부시장님이시잖아요. 네. 출신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문제 없는 겁니까? 문제가 서울시 부시장하고 서울시 선관위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만은. 상관없습니까? 어쨌든 이건 당내 문제를 벗어나 있잖아요. 서울이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거는 당에서 공천을 준다 한들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당이 크게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도태우 후보에 대하여 컷오프 시키면서 당의 공관위가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 부분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뿐더러 당 자체를 사실은 불살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부분도 정리될 건데 그다음 수순이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간다 그러면 또 하태경 의원 다 제끼고 또 다른 사람이 성동을에 올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 차원으로 한번 이제 오히려 지금 이혜훈 의원은 뭐 탈락은 기본이고 그다음 수순이 더 기대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는 이 김영주 의원님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네. 조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성동구가 네. 진수희 의원님의 현역 시절 지역구셨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다 이쪽 저쪽 다 두루두루 연결이 돼 있죠. 예, 네. 지분도 좀 있으시고 네. 아니 다 지분까지 후보자들이랑도 친밀하실 텐데 네. 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후보자들 각 두 분 다 저랑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당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격차가 굉장히 컸다면 뭐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겠느냐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불과 0.71%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부정행위가 한두 군데만 있었다 해도 이거는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게 분명한 이런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또 서울시 선관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설사 본선에 올라가서 당선이 된다 해도 이거는 이제 법적 시비까지 계속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이혜훈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좀 당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선거가 치러진다 해도 또 그 이혜훈 후보가 본선 선거를 치른다 해도 이게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거는 그렇게 가기 전에 당 차원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예, 진수희 전 의원님이 좀 난감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시원시원하게 다 얘기하시네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태경 후보와 이혜훈 후보가 서로 좀 불편한 언쟁을 벌인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 지도부에게 조금의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기류를 좀 들어보시죠. 조작을 하거나 장난을 하거나 그런 의심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1차 경선과 2차 경선 사이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너무 믿기 어려운 사실상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원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회과학을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자명한 게 왜 눈에 안 보이실까?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예요. 사회과학을 더 배우셔야겠다라고 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혜훈 후보의 입장은 내가 그걸 알지도 못했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결론 당에서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